에서도 이 태국 국경지대로 밀려난 미얀마 가족을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버거운 하루를 보내는 소녀. 이제 겨우 13살의 딘자카입니다. 어린 소녀는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태국 북서쪽에 자리한 국경도시 메솥. 메솥의 변두리 지역에는 여느 도시처럼 쓰레기 매립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쓰레기를 실은 차가 오고 가는 곳. 누군가에겐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 이곳 사람들에겐 보물과 같습니다. 돈이 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담으려는 사람들. 이 속에는 일하러 나온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13살의 딘자카이도 언젠가부터 이곳에서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고향 미얀마에 살 때는 학교를 다녔던 딘자카이. 하지만 태국으로 이주해온 지금은 꿈도 못 꿀 형편입니다. 그저 재활용이 될 만한 쓰레기를 줍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쓰레기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녀의 집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군부 정권의 탄압으로 조국을 떠나온 가난한 미얀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딘자카이의 부모님도 3년 전 온 가족을 이끌고 미얀마를 떠나왔습니다. 타국에서 잘 살아보리라 굳게 다짐했건만 녹록지 않았던 현실. 어렵게 쓰레기장에서 일해온 아버지는 최근 큰 사고까지 겪었습니다. 여시야 디데파가 옛내가 피다. 옛내가 저는 담아리. 담아리로 또 우버. 또 우래 또 야입니다. 두나 투투투투투로 아리 죄비야 아사 디고 라마나 디테레오. 디고 라마로 아마네. 안타깝게도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은 아버지. 8명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아버지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큰딸인 딘자카이에게 떠맡겨졌습니다. 거기에 밀려드는 집안일까지. 바쁜 가운데서도 소녀는 줄어든 수입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형편도 형편이지만 큰딸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엄마. 어떻게든 학교에 보낼 생각을 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디오 사텔라리아 수바로 장타비에 두분이징 장 디오 장라레 엘루 장 타오빠니레 루리 만나면래 메이래. 별로 타달래서 고와로 뭐 깎세징 보나. 그다음에 누가 파이네 와인구면서 그 사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는 딘자카이. 쓰레기를 실은 차는 벌써 도착했는데 오늘은 한 발 늦었습니다. 값이 나가는 쓰레기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자리 경쟁. 어른들 틈에서 딘자카이는 악착같이 자리를 잡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 하지만 자신만 바라보는 가족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 늘 그렇듯 전기도 돌아오지 않는 캄캄한 방에서 딘자카이네 식구들이 익숙하게 밥을 먹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아니었다면 칠흑같이 어두웠을 방. 촛불마저도 항상 켜놓기 힘든 상황.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만큼은 아껴둔 촛불을 밝혀둡니다. 일만 하는 언니를 위해 공부를 가르쳐주는 동생. 사실 띵자카이는 학교를 다니는 동생들에 비하면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생들처럼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장녀인 띵자카이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이름 속에서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13살 소녀. 이렇게 영영 공부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닌자카이는 가끔 두려워집니다. 다음 날 한국의 한 시민단체에서 닌자카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무엇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열악한 환경. 쓰레기인지 집인지 모를 만큼. 이게 정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물론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너무 좀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평소에 전기가 없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은 많지만 어둠 속에서 생활할 아이들을 위해 태양광 램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제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아이들. 하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제2, 제3의 띵자카이에게 아직도 빛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랑의 빛이 필요할 때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않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띵자카이의 참 대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 쓰레기 더미가 얼마나 질병의 온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내내 가슴이 졸여졌거든요. 어떠셨어요? 닌자카이가 13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13살 사춘기 소녀라면 정말 감성이 한창 예민할 때고 그런데 저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험난한 그런 갈코리를 들고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보는 저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김경란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런 질병의 온상 속에서 저 곳이 집이라는 것이 저 소녀에겐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단돈 1,000원이라도 지금 당장 전화를 주시면 우리 띵자카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습니다. 스푸너가 돼주십시오. 네, 지금 객석에 띵자카이 집을 직접 방문한 봉사자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정말 쓰레기 줍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현재 직접 보니 어떠셨어요? 네, 현재 미얀마 난민 아동들의 수가 약 2만여 명이고요. 그 중에서 60% 정도가 생계형 노동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쓰레기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캔이나 비닐 등을 아무리 모아봤자 1kg당 1바트, 즉 우리 돈으로 한 38원 정도?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띵자카이 외에 4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그 망태기를 메고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 낫을 들고 쓰레기장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모국을 탈출해서 유랑하는 난민들 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전쟁이나 종교적 대립, 이런 어떤 정치적 그 박해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난민 수가 약 1,000만 명이 조금 넘고요. 그 절반이 조금 넘는 한 550만 명 정도가 아시아를 떠돌고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 못지않게 아시아 난민들의 그 빈곤의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난민들의 상황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진장관님, 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글쎄 저렇게 이제 전쟁 등의 그 사정으로 인해서 모국에서 살지 못하고 여러 국가를 떠돌고 있는 이 난민들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입장이 이제 달라져 있고 또 우리가 G20 정상회의 또 의장국의 위치도 또 와 있고 이제 그런 그 위치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난민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트하트 재단에서도 나오셨고요. 그 여러 난민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뭐 월드 쉐어라든지 그래서 이런 구호 단체들하고 같이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재단의 열심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577-6935입니다. 1577-6935 혹은 샵 버튼 누르시고요. 6935 샵 6935 이번으로 누르시면 여러분께서 띵자카이의 보호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난민들의 정말 희망이 되어주실 수도 있고요. 정말 나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속할 수 있죠. 그럼요. spoon.kbs.co.kr입니다. 네,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는 전 세계 소외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뜻을 계속해서 하나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중계차 불러보겠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 네. 네, 지금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해가 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일명 천사의 집게라는 집게인데요. 과연 이 집게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의 집게가 뭘까요? 네, 탄자니아 신생아들의 탯줄 감염을 막아주는 이 천사의 집게는 코드클램프인데요. 코드클램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자니아 신생아 어린이들의 태어났을 때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랑의 집게, 천사의 집게 코드 클램프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는요, 여러분의 나눔, 사랑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눔을 전해주시고 희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푸너가 돼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여의도 광장에서, 여의도 공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고생하고 계시네요. 1000번의 기도보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단 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이 훨씬 낫다. 이 간디의 가르침인데요. 나눔을 실천하는 용기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100분 동안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눔 플러스 대축제 어린이에게 희망을 5분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진 장관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국내 어린아이들 또 세계 각국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 상황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택한 환경도 아니고요. 그 아이들 잘못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계 어느 곳에 존재하든지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나눔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나눔의 DNA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임영주 씨께서는요. 네, 우리나라 아직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눔, 기부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부터 맨 처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질 기부도 물론 좋고 또 재능 기부도 좋습니다. 기부, 나눔이란 단어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단돈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스푸너가 돼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일회장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저는 KBS에다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간단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우리 많은 민간단체들이 KBS의 뜻에 잘 동참해서 우리가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100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가난과 질병,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특별 생방송 나눔 더하기 대축제 어린이에게 희망을 지금까지 100분간 일부를 함께 하셨는데요. 스푸너 모집은 계속됩니다. 잠시 후 7시 10분부터 2부가 다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